슬픈 일이 생겼어요. 뭐가 슬프냐? 안 쓰집니다. 이게 고장이 났어요. 이 터치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다 고치고 하려니까 언제 고쳐질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뭐 글자 안 쓰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뭐 글자 수도 잘 못 알아본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제에서 이 고정이 나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강제하려는데 일단 정제 일간이 극하는 오행의 다른 음양. 그러니까 일간이 극하는 거예요. 극한다는 말은 한 칸 뛰어넘었다는 말이죠. 이제 정제는 인간 의식주의 모든 것이다. 인간 의식주의 모든 것이다. 의식주가 뭡니까? 의, 옷, 식, 먹는 거, 주거죠. 의식주.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정제가 인간 의식주의 모든 것이다. 인간은 의식주만 주어지면 어떻다? 그냥 살면 된다. 그냥 살면 된다. 실제로 그렇죠. 그 원시 밀림에 사는데 먹을 거 있고, 그죠? 입을 거야 뭐 춥지 않을 정도, 그죠? 더울 때는 벗으면 되니까 춥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비 피할 때 있으면 그냥 사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제 세계 테마 기행, 제가 세계 테마 기행 맞습니까? EBS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 사이판하고 괌 특집을 하더라고요. 사이판 괌 특집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간 거예요. 가서 찍었는데 하여튼 그 주말에 그게 몰아서 하니까 계속 봤는데 거기 어떤 게 나오냐면 아마 사이판인 것 같은데 28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 28년 동안 일본 군인이 거기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운막 같은 동굴에서 28년 동안 숨어서 산 게 나왔어요. 그걸 보고 내일 정지하려고 하는데 저게 나오다니 했어요. 그 사람은 그 보니까 동굴도 정말 작은 동굴입니다. 혹시 보세요. 지금 괌 사이판 편 지금 아마 보시려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괌 사이판 편인데 그거 보시면 정말 좁은 그 동굴 입구와 그 안쪽도 살짝 보여주는데 안쪽도 딱 들어 누울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거기가 주죠. 잠잘 곳, 비 피할 곳 있고 그 다음에 사이판이라는 데는 더운 지역이니까 의는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입을 거는. 그런데 뭐 어차피 군복 입었을 거고 그게 뭐 헤어지지는 않았다면 계속 입었을 거고 식은 바로 옆에 물고기, 과일 이런 게 막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도지방이니까 막 열리니까 물고기도 많고 하니까 그거 잡아먹으면서 28년 동안 어떻다?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숨어 살았다. 그 사람은 뭘 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정제를 쓰는 사람 아니었을까? 정제를 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군대 간 이후도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온다니까 정제를 쓰니까 군대 간 거고 이제 군대 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살아남았어요. 소극적으로 뭘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했고 사이판이 떨어졌다고요. 거기서 혼자 살아남았는데 어떻더라? 숨어서 계속 살았던 거죠. 내가 먹을 거 있고 그 다음에 잠잘 때 있고 하니까 살만하니까 인간은 살더라는 거예요. 28년도 살더라는 겁니다. 인간 의식주의 모든 거. 정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 그렇다. 뭔가 먹고 살게, 현대사회에서 먹고 살게, 꾸준히 먹고 살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면 어떻다? 꾸준히 그것만 하더라. 새로운 걸 하지 않더라. 모험을 하지 않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이 급등한 시기에 이런 정제를 가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허탈함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들은 나는 투자 안 해. 그냥 나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 거야. 그러는 분들이 정제라는 겁니다. 정제를 그대로 알 수 있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다? 의식주가 주어지면 변화 없이 그 삶을 유지하더라. 이게 정제입니다. 정제는 보통 월급 재산이라고 한다. 매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은행 계좌에 꽂히는 먹거리인 것이다. 그래서 정제를 가진 사람은 푼돈이라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월급 안 나오면 바로 그만두는 사람 누구다? 정제를 가진 사람.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가, 내가 월급 받고 일하고 있다가, 뭔가, 내가 큰 꿈이 있어서,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아니면 요즘 시험을 알 테니까 시험을 쳐서, 직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해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정제를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 분명히 직장을 다닐 때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직장도 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다? 한 달 지나니까 월급이 안 꽂혀서 불안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월급이 안 꽂혀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 알바를 시작해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적다고 느껴지고, 아무래도 정직원보다는 알바들이 돈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공부를 때려치우고 알바를 더 열심히 해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제를 가진 분들은 함부로 직장을 그만두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정성을 깨는 행위를 하는 순간 자기가 불안해서 미치게 돼요. 불안해서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정제가 있으니까 월급 재산이니까 니는 월급만 받고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취업을 해야지 월급을 받으니까,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공부를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정제를 가진 사람은 그냥 알바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정성을 깨기 싫기 때문에. 이런 게 정제라고요. 정제 있으면 무조건 월급 받는 월급쟁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석은, 여러분의 사주의 해석, 십신의 해석은 이제 초등 이하 수준, 아주 초보 수준의 단지 아주 이 뭡니까 A 꼴 B라는 그런 형태의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정제라는 인자의 특징을 잡아서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자를 강하게 쓰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직업군이나 어떤 뭐 일을 함에 있어서, 평소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 그 특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나오는 것이고, 그 패턴이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지 사주가 맞아 들어가는 거지. 단지 정제가 있으니까 뭐더라, 이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제는 뭐다? 인간 의식주의 모든 것, 안정의 모든 것,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향, 안정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떤 걸 먹을 수밖에 없어. 어떤 걸 살 수밖에 없어. 어떤 걸 입을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 여자 만나는 것도 돈 아까워서 안 만나. 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봐요. 정제 있는 사람은 절대 바람 안 피우겠네. 어떤 여자 만나더라? 돈 안 드는 여자 만난다. 그까지 갑니다. 다 가는 거죠. 그죠? 꾸준하는 거죠.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는 거죠. 이상하게.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용해 보면, 정제에 가진 그 특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판단과 행동과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정제를 강하게 쓰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제가 있으면 그런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워낙 정제를 잘 못 해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알아들으셨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제를 가진 사람 중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꽤 많은데, 실제 정제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안정돼 있으면 남들한테도 그런 안정을 제공하고 싶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한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 어떻다? 봉사가 돈 안 되는 게 느껴지면 바로 그만둡니다. 정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제도 편제처럼 목표고 계획이긴 하지만 편제에 비하면 작은 목표고 짧은 계획이다. 그러니까 편제는 안정성이 아니에요. 그죠? 안정성일 수가 없죠. 그죠? 뭔가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기 목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요. 그런데 정제는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제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목표와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면은 정제가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편제를 가진 사람은 자꾸 이게 안 되면 돌아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은 하여튼 방법을 자꾸 찾아서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데, 정제는 어떠냐면 그냥 내가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그냥 꾸준히 가버립니다. 둘 다 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정제도 그러니까 편제는 사업하고 정제는 사업하면 안 돼, 월급쟁이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편제가 사업이라면 정제는 뭐다? 장사, 자격증을 쓰는 전문 직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제가 실제 자기 사업자를 가지고 뭔가 한다면 그건 주로 장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서, 라이센스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라이센스 되고, 공인중개사 좀, 그러니까 그쪽보다 완전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런 쪽의 자격증, 한 직업을 구성할 수 있고 나의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개업을 해서 그 서비스를 꾸준하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일은 정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제는 사업 규모가 크다고 해도 의식주 품목이거나, 그러니까 정제가 장사를 하면 어떤 장사하냐면, 옛날에는 쌀 장사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꼭 입어야 되는 옷 중에 속옷 장사, 뭐 양말도 꼭 신어야 된다면 양말 장사, 이런 아주 기초 품목의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이소를 한다면 다이소는 가능하다, 기초 품목이니까. 올리브영은 안 된다, 기초 품목이 아니니까. 편의점은 가능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 품목이거나 구조가 단순한 전문 유통 같은 업종을 한다. 그래서 정제를 인간 의식주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식주의 안정을 위해 정제는 안정을 추구하고 보수를 지향한다. 보수라는 게 꼴통이 아니고 나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 이게 보수잖아요. 그죠? 이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썩어 빠진 게 눈에 보이는 국가나 사회가, 그러니까 썩어 빠진 게 눈에 보이는 국가나 사회가 개혁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밥그릇의 안정성이 중요한 정제를 쓰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 변화를 하면 나의 밥그릇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제를 쓰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개혁되지 못하고 계속 그 태폐의 고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상관의 혁신인자고. 그죠? 그 반대는, 상관의 반대는 뭐다? 식신이 아니고 정제인 거예요. 상관의 반대는 식신이 아니고 정제인 겁니다. 재밌죠?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제를 쓰고 다 월급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사기업의 직원들도 정제를 쓴다. 역시나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나라가 월급이 안정돼 버리면 사람 변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월급을 중시하는 사람만 딱 들어앉아 있다면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 없는 게 어쩌면 좋은 것이고 어쩌면 나쁜 것인데, 세팅이 제대로만 돼 있다면 아주 좋은 것이고,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뭐 덴마크나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제를 공무원시켜야 돼요. 정제를 공무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뭔가 발전이 필요하거나 변화를 해서 개혁을 해서 뭔가 태폐를 없애고 바로 잡아야 될 게 많은 나라, 남미 같은 쪽, 그 다음에 아시아 쪽도 그런 나라들이 태폐가 많은 나라가 있죠. 한국도 지금 부패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경찰국이란 걸 만드는데 거기 반발하는 경찰 간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권력 집행자가 더 큰 권력에 줄을 서게 만드는 그런 경찰국을 만들면 어떻게 이게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겠는가?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권력자들, 독재자들은 그런 형태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제보다는 혁신의 상관성이나 이런 거에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아직은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 개혁해야 될 때가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정제를 쓰는 사람들보다는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무원이나 관직이나 이런 데 많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정제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성향 자체가 나라가 어려우면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은 다 정제고 실제로 정제들이 공무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딱 차지해버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고 이런 형태라는 거죠. 정제를 이해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누구도 정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제를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제는 사주 해석상으로 와이프와 월급 자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고정성이자 보수성이 강해 변화를 싫어한다. 항상 스스로 안정하려고 노력한다. 항상 출근하고 항상 고정된 무대나 시장이 있는 곳에서 머물기 위해 노력한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제는 항상이다. 항상 그대로예요 그냥. 은근한 고집이 있고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겠죠. 안정적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꾸준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무원 공부하니까 이런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겠죠, 그죠? 꾸준하게 하니까. 그죠? 이게 머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꾸준하면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정제들을 보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현실적이라 무리한 모험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주위 상황과 조화시켜 나가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그죠? 누구하고 싸우는 것도 잘 안 해요, 정제를 가진 사람은. 선비의 기질과 학자의 인품을 가지고 있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생각하며 감성보다 이성이 발달하며 합리적인 면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인 면이 뛰어난 사람은 뭔가 변화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이며 가정적인 타입이다. 명예를 중시하고 통찰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평가나 관심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단계별로 구축해 간다. 그러니까 정제는 사실은 되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정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몰려 있으면 한 조직에 너무 과다하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정제 자체는 정자 달린 건 다 좋습니다. 좋은 거죠. 감정적으로 자극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제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이다.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이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뛰어나고 지구력과 인내심이 강하다. 한번 정을 주면 쉽게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한번 싫어지면 안색이 쉽게 변하며 인간성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과는 친해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자신의 의식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이를 깨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성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보는 면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더라? 나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주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한테도 다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제라는 겁니다. 이제 사주에 정제가 과다하면 편재성 및 편재 과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강하다는 거. 정제가 약한 그러니까 재지만 얘가 강해지면 편재하고 같아진다는 겁니다. 성격이 보수적이고 안정적, 대인관계가 좁고 모험을 싫어한다. 참모나 학자 타입이다. 성실하고 중후하며 믿음직스럽고 신용을 잘 지키는 타입이다. 머리가 총명하며 재능도 있고 항상 모험을 하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려는 성격이다. 씀씀이가 해프지 않아 안정적이며 이성에게 인기가 있지만 모험을 두려워하기에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제는 바람도 잘 안 피우더라 이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성격에 검소하고 보수적이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거나 과다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건실한 생활로 인해 신뢰를 얻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제가 뭔 짓을 했다. 가정의 안정에 반하는 일, 아니면 어떤 조직의 안정에 반하는 일을 했다면 정제는 그걸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더 강한 친분이나 그쪽에서 더 안정성을 느끼거나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십신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럼 그 행동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의 이유를 찾으면 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거나 숨기고 있는 거나 이런 거를 이름하여 밝혀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대인관계는 넓지 않지만 깊은 편이다.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능력은 있지만 본인이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내고 그것을 수익으로 완벽하게 창출해내기에는 배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제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돈이 충분하다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정제가 과다할 때. 다만 내 편과 다른 편이 균형을 이루고 정제가 발달한 사주는 내 편과 다른 편이 균형을 이루고,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제가 발달한 사주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충분히 완성시키고 성과도 매우 크다.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배경이 튼튼하면 정제의 과다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요.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지조차 않는다. 그걸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배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제가 과다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남성의 경우 이성에게 인기가 있다. 그래서 재물 이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에 깊이 관심을 가지며 창의력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직업, 독창적이고 개인적인 독립심이 강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직업이 어울린다. 정제. 이제 사주에 정제가 있을 때요. 고정성, 안정성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역동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대사회하고 안 맞는 면도 있어요. 보수 성향이 강하다.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면 전쟁이나도 써야 되는 품목에 적합하다. 그래서 의식주 품목이다. 잘 자리 잡았으면 관으로도 볼 수 있다. 저거는 또 무슨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요즘은 튼튼한 장사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튼튼한 장사, 흔들리지 않을 장사, 절대 안 망하는 아이템, 현대사회에서 절대 안 망하는 아이템 있을까요? 봅시다.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그 다음 베스킨 라빈스, 잘 안 망하죠. 거의 안 망할 거예요. 거의 안 망하고, 그 정도 하면은 이게 관을 이룬다는 게 처음에는 내가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종목 그거를 딱 했는데 계속하면 어떻더라?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거죠. 비록 프랜차이즈의 빵집이나 아이스크림집이지만 나중에 이게 튼튼하고 장사가 잘 되면 어떻다? 말 그대로 사장소리 듣는 거죠. 제대로 된 사장소리. 그리고 그거 가지고 파생해서 하나 더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할 수 있고, 이게 관을 이룬단 말이 그냥 하나는 장사였지만 여러 개 하면 사업이 되듯이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자리 잡았으면 관으로 볼 수 있다. 어떤 틀, 구조화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연주에 있을 때입니다. 안정적인 가문의 자손일 확률이 높고 집안의 안정적인 재물이 인생 초반의 육아와 교육에 큰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교육 잘 받고 잘 먹는 거예요. 단 인생 초반의 안정적인 재성은 학업에 대한 관심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재가 연에 있으면 공부 안 하고 이미 완성된 형태의 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이미 완성된 것에. 그게 주로 연예인, 연예계, 아니면 역사, 철학 이런 기존에 완성돼 있고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완성돼서 내가 딱 보면 내가 보는 게 모두인 것,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월주에 있을 때요.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 분야가 다양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용적인 학문을 원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거나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전공이나 분야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월에 있을 때는 실제로 아주 실속으로 빨리 월급을 받아서 안정될 수 있는, 그러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향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월지에 있을 때요, 행동성으로 작용할 때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나 자격증을 갖기 위해 노력하거나 학업보다는 일을 택한다. 그러니까 월지에 정제 있으면 그냥 제일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일지에 있을 때요, 실속 있는 삶과 실속 있는 배우자를 원한다. 일지에 정제가 있을 때. 이제 시에 있을 때예요. 시주에 말년 정제는 기본적으로 제2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제가 연월일시에 있을 때 해석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안 맞으면 안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사주에 정제가 없을 때,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정제가 없고 정관 편관까지 없다면, 그러니까 편제는 있는데 정제가 없으니까 완전 무제는 아니지만 무정제 무관이죠. 무정제 무관이라면 안정성이나 고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고정적인 수입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에 따라 한탕주의로 흐르거나 한량으로 흐른다. 이제 정제가 운에서 들어올 때예요. 이것도 보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제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제의 종류가 몇 가지다? 22가지 있는 거죠. 이게 각 간지별로 정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여러분이 관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제는 을이라고 했죠. 을하고 닮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제 역시도 제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정제는 월급재산이라고 말한다. 매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은행 계좌에 꽂히는 먹거리가 정제입니다. 그래서 정제를 가진 사람은 푼돈이라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직장인들을 뭐 관이 있어야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진짜 직장인 월급장이들 사주가 대부분 정제 사주입니다. 정제. 그러니까 정제는 뭐냐면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렇지, 꾸준히 돈이 들어와야지 마음이 안심돼서 살 수 있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을 오래 하지 못한다. 보통 정제 가지신 분 중에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정제 가지신 분들이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사활동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는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활동, 내가 몸을 써서 뭔가 꾸준히 뭘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돈이 꽂혀야 돼요. 돈이 꽂혀야 돼요. 그래서 기부는 뭐 큰 돈은 아니면 소액 뭐 기부는 해도 그렇게 봉사활동 내가 직접 몸 쓰면서 그렇게 잘 못하십니다. 이게 정제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돈 안 되면 바로 그만두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무관이거나 편관만 있거나 관의 구성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직장을 오래 못 있고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계속 옮겨 다니는데 정제를 가진 분들도 그렇게 옮겨 다니세요. 관 구성도 괜찮고 정제를 가진 분들도 옮겨 다니십니다. 그분들이 옮겨 다니는 이유는 뭐다? 요 부분이에요. 내가 월급을 꾸준히 못 받겠구나. 그런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라면, 안정감이 떨어지면 어떻다? 안정감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정제입니다. 예. 정제도 편제에 비하면 작고 짧은 계획이지만 이걸 목표와 계획이죠. 정제 역시도. 정제하고 편제하고 가장 큰 차이는 목표를 내 집 마련으로 합시다. 내 집 마련. 목표가 내 집 마련이라면 편제는 그러니까 조건을 따르는, 어떤 조건을 하냐면 시드머니. 예, 시드머니가 한 5천 정도 있다고 했죠. 5천만 원 정도 시드머니가 있을 때 5천만 원 정도, 물론 5천 없어도 되는데 그냥 예를 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5천이라는 돈을 넣었습니다. 5천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정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정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살 아파트가 몇 평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평수를 생각하고 몇 평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고, 여기에 대출이 얼마가 나오고, 이자가 어떻게 되고, 이걸 보고, 내가 여기서 얼마를 더 모으면, 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보면은 40%의 돈만 있으면 60%는 대출이 나오죠,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살려는 아파트의 40%를 모으는 계획을 1차로 세우고요. 1차로 세우고, 2차는 이걸 통해서 아파트를, 사고, 그죠? 이제 대출을 갚아야지. 어떻게? 내가 일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누구다? 정제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제는 주식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은 몇 프로 불릴 수 있겠네. 그죠? 꿈을 꾸는 거죠. 아니면 무슨 그 외에도 단기에 뭔가 크게 한 방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편제한테 이런 식으로 적금을 들고 이자를 갚고 이러려면 편제도 그렇게 하겠죠. 편제는 이런 거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40% 모아서 내가 60%는 30년으로 갚겠다. 그죠? 30년으로 장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편제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죠. 편제는, 내가 10% 원금 내고 90%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빨리 갚으면 되니까, 이자만 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편제와 정제는 저런 게 다른 거죠. 이게 스케일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정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정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정제와 편제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봅시다. 예, 둘 다, 그러니까, 정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편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정제는 사업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월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편제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기술, 돈, 사람, 땅, 지으려면 땅이죠. 이런 걸 다 모아서, 크게 일을 벌리려고 합니다. 정제의 사업은 장사, 아니면 내가 전문 자격증이 있다면 그 전문 자격증으로 무슨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그죠? 회계사 이런 식의 내가 직접 내 몸을 써서 일을 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사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제 가졌으면 편의점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뭔가 팔 수 있는, 또 정제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의식주 품목이라는데, 주로 의식주 품목, 옛날에는 쌀장사, 담배장사 이런 거 옛날이었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정적인 게 뭐 있겠습니까? 편의점? 약국? 그 정도? 요즘은 소매가 많이 무너졌죠. 그죠? 정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제들은 인터넷 쇼핑몰, 안정적인 거라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정제들은 먹고 살 거리가 좀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제는 인간 의식주의 모든 것, 안정적인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실제 제가 정제들은 너무 보수와 안정만 추구하는데, 보수와 안정만 추구한다고요. 그런데 정제들은 실제 정제는 무슨 재산? 월급 재산.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한국에서 월급을 가장 안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공무원들이죠. 그 다음에 한 30대 대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공기업. 요 정도? 대기업.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교사도 공무원인데 요 정도? 그죠? 군인,
이런 경우도 그죠?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경찰 돈을 주는 거. 다 공무원이다 그죠? 어째 보면 다 공무원이네. 근데 이게 제가 쓰는 게 사실은 이 외국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국은 정말 아주 남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은 정말 스피드하게 변하고 휴대폰도 맨날 바꾸고 그죠? 뭐 저도 휴대폰 새로 나오면 사죠. 사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 보는 게 저는 휴대폰을 많이 써서 고장이 달라서 사는데 일단 어쨌든 새 걸 좋아해서 삽니다. 사실은. 그래서 100배 주밀에서 달 탐사할 수 있다고 샀는데 달 탐사 안 되고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막 빠르게 바뀌고 자동차도 신형 모델 나오면 바꾸고 신형 모델 나오면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20대 후반에 볼보 탔었는데 그때는 디자인이 한 10년씩 갔어요. BMW도 한 7, 8년씩 디자인 한 번도 안 변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차 사자마자 1년 만에 디자인이 바뀌고 또 샀는데 또 바뀌고 이래요. 지금은 뭐 특히 벤츠 같은 브랜드나 BMW도 디자인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왔는데 지금 한국이 계속 바뀌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옆에서 현대차가 계속 바뀌고 현대차, 기아차 옵션은 세계 최강이죠. 네. 현대차, 기아차 옵션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취향에 맞춘다고 한국 사람 취향에 맞춘다고 계속 바꾸고 뭐 몇 년씩 막 만드니까 따라서 만들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건 한국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다? 엄청나게 변화지향적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변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가 변하는 걸 보면 뭐 정부나 사회가 변하는 걸 보면 한국이 가장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도 제가 타다 예를 들었고 또 지금 외국 중국만 가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위챗 그죠? 위챗이나 각종 페이들을 너무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거를 핀테크라고 하는데 네, 핀테크라고 하는데 실제 핀테크의 개념은 뭐냐면 원래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에 결제를 달고 다니는 게 핀테크였어요. 제일 처음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편하게 탁탁 갖다 대면 시계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계만 갖다 댄다는 말은 뭐도 안 들고 다닌다? 휴대폰도 안 들고 다닌다. 이런 게예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를 통해서 모든 금융과 결제와 이걸 다 하는 게 다른 데서는 지금 가능해져 가고 있는데 한국은 끝까지 신용카드 하나. 그거 외에는 못 쓰게. 많이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작년 법안 개정되면서 많이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세계의 변화라는 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오늘 쿠팡페이를 독립시켰습니다. 쿠팡페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독립했어요. 쿠팡페이는 페이자가 달려있으니까 뭡니까? 쿠팡페이는 제가 쿠팡페이 쓰고 있어도 아는데 그 현금을 미리 제 통장에 있는 현금을 쿠팡페이로 바꿔놓으면 결제할 때 쿠팡페이로 바로 돼요. 실제로 결제 탕 누르면 바로 결제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 사기 싫었는데 그럼 취소하면 되는데 일단 그 생각도 하기 전에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 그거 위챗페이나 이런 걸로 쓰면은 실제 그렇게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딱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중국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사람들이 이런 거 알죠? 분식점 가가지고 길다란 튀김빵을 콩국물에 찍어 먹었죠? 그죠? 이것만 나왔어요. 어디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남의 아침 먹는데 분식집 가가지고 그거 먹고 있느냐? 이걸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다 할 말인데 실제로 간 이유는 뭐다? 위챗페이를 쓰려고 가본 거예요. 위챗페이를. 얼마나 편한지, 실제 이게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 언론에 안 나오죠. 실제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결제했다 안 했다? 대통령 본인 계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거기 있는 직원, 대사관 직원이라든가 그걸로 실제로 결제했는데 결제됐는지도 모르고 결제가 되는 거죠. 실제 중국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국 여행 가시면 실제 그렇거든요. 그렇게 결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챗페이처럼 되는 게 한국에서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아직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게 규제가 물려있다는 거죠. 이게 통과 안 되는 이유가 뭐더라? 지금 말씀드린 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교사, 군인, 경찰 이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이 이유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뭘 설명하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다? 정제를 설명드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다. 다 정제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정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제를 강하게 쓰거나 아니면 정제 격을 가지고 있거나 팔자 안에 정제가 여러 개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변화를 싫어하니까 실제로 변해서 좋아야 될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상이 변하면 좀 따라 변해야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이 교사들은 지금 저한테 칠판도 막 돌아가는 바쁘시죠, 지금? 사상 최초로 온라인 계약한다고 지금 막 나오고, 그죠? 이거 해가지고 하시니까. 졸지에 한 번도 안 해본, 저도 지금 안 해본 거 하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변화가 대부분 IT적인 변화죠, 그죠? IT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앞서가면 사실 국가 경쟁력이 더 올라가요. 지금 한국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나 IT 쪽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확실히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앞서가면 정말 쫙 앞서갈 수 있을 텐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 지금 그 폴더블 폰, 그죠? 탁 접히는 거, 삼성 플립입니까? 제가 그거 살라다가 이거 10 샀는데, 이게 S20 울트라 이거 샀는데, 카메라 달 탐사하려고 샀는데, 원래 그걸 여기 감으려고 했죠. 플립을. 그죠? LG도 그거 만들어놨거든요. 핀테크 됐으면 감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폰을.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정제는 사주의 석상 와이프와 월급 재산이다. 고정성, 고주성, 그죠? 그리고 고정된 무대, 일,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죠. 정제는 항상이다. 예, 한자 항상이다. 예.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정상입니다, 원래. 야, 어른 돌아다니는 거라며. 그죠? 어른 돌아다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른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정제가 을하고 똑같다는데 왜 항상 변화가 없는 거야? 그죠? 제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야, 어른 돌아다니는 거 내놓고, 왜 정제는 항상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어른 돌아다니는 거. 정제는 계속. 그러니까 뭔가 변화하는 것 같은데 얘는 변화가 아니고 얘는 항상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을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서 을이 갈 수 있는 데는 여기 갑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쭉 갈 수 있는 데는 뭐다? 딱 정해진 데밖에 못 가죠. 그죠? 밭이라면 잡초가 퍼지는데 흙 있는 데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무가 있으면 감고 간다고 했죠. 이런 식. 을은 뭐다? 참모다. 참모가 뭡니까? 참모가. 뭐가 있어야지 거기 참모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의 한계가 을이 뭐 여행도 떠나고 뭐도 있고 막 있지만 을의 그거는 정제도 그러는 거죠. 그건 하는 거죠. 여행 떠나고 공무원 여행 안 떠나겠어요? 선생님들도 뭐 방학 때 여행 떠나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런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거? 어디 기반해서 산다. 기반해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미 틀이 정해져 있거나, 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그 정해져 있는 데서만 을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뒤집어버린다. 지 위주로 뒤집어버리는. 그러니까 정제도 그게 너무 선을 넘으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항상 똑같은 변화 없는 것이고 그 변화 없는 게
정제와 을의 공통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확장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확장도 아니죠. 확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혹시 안 가지실까봐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308페이지 보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은근한 고집이 있고 안정적이며 객관적 판단, 그죠?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 해요. 정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주관적이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욕 듣겠죠? 그죠? 사장 있고, 위에 상사들 있고, 막 하는데, 내가 월급 막 하는데, 내 주관적으로 막 판단하고 하면은, 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하지만 실천하는 거는 더 잘하더라. 실천 같은 거는. 그죠? 아주 현실적이고, 모험하지 않으며, 또, 정제도 선비의 기질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선비하고 좀 다르겠죠? 좀, 이 사람은, 이런 선비들은, 좀 기생하는, 죄송한데, 그런 형태. 예. 그러니까 뭐, 적당히 대부분의 교사나 뭐, 좀, 지금, 봅시다. 좀, 노 교수님들은 대부분 정제성이죠. 정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성보다는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이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현실적, 합리적, 이성 발달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이며 가정적이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제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명예를 중시하고 통찰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평가나 관심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제도 관성을 일부 띱니다. 무관의 정제만 있어도 이런 명예 중시해요. 명예 중시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더라? 돈이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월급쟁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러니까 월급이 중시되는 분들은 어디 따라가더라?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 거기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의 유책은 뭡니까? 내 자리 보장해줄게. 그죠? 자리 보장해줄게 하면 잘리는 것보다는 자리 보장하는 쪽을 선택하더라. 그게 정제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감정적으로 자극받아도 참고, 그죠? 자제를 발휘하고,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이고, 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봅시다. 그러니까 한 번 정을 주면 쉽게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을적인 면이죠. 그죠? 을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한 번 싫어지면 아직도 변하지만 또 어떻다? 돌아옵니다. 또 돌아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세 번째 주죠. 하지만 자신의 의식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이를 깨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정제가 과다하면 현재 과다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뭐 보수적이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참문학자 타입, 을의 작용력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씀씀이 해프지 않고, 이성에게 인기지만 돈은 안 쓰고, 모험도 안 하고, 그런 형태. 대인관계가 넓지 않지만 깊고, 이게 마찬가지죠. 정제가 대인관계가 넓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정제가 대인관계가 넓지 않은 이유는, 만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적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돈을 적게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럼 재적인 안정, 그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안정, 이런 걸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제를 가진 사람은 친구 잘 안 만나는데, 대부분 돈 쓰기 싫어서 안 만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새로운 걸 기획하는 능력은 있지만 또 안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돈을 만들 능력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 보면 다만 내 편과 다른 편이 균형을 이루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일하고 가도 되고 일하고 가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눈치를 보고 나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면 정제가 발달한 사람은 충분히 계획 잡고, 그죠? 그걸 완성해서
수익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갖춰진다, 안 갖춰준다? 거의 안 갖춰줍니다. 그죠? 사회에서는 그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삽니다. 정제 과다인 사람도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이성 관리할 필요도 있고, 이런 거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가고요. 사주팔자내에 정제가 있으면, 고정성, 안정성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역동성은 떨어지고 보수 성향 강하다. 이게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면, 전쟁이 나도 쓸 수 있는 품목, 그게 의식주 품목이랍니다. 그런 걸 하고, 잘 자리 잡았으면 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제가 어떤 사업을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거는 자기의 명예까지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그 업 자체가 자기의 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관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관들한테, 그래서 제가 무관들한테 항상 할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관을, 그 관이라는 게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너희의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자격증을 따서 직접 너의 관을 네가 만들어라. 네 사무실을 차려라. 그래서 꾸준히 일을 하면 그게 무관이라도 관이 생긴 거하고 똑같으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연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재라는 게 편재보다는 정제에 있는 게 더 안정적인 거죠. 사실은. 그죠? 정제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연주에 있을 때는 어떻다? 안정적인 가문의 자손일 확률이 높고, 집안의 안정적인 재물이 인생 초반의 육아와 교육에 큰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교육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단 인생 초반의 안정적인 재성은 학업에 대한 관심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역시나 편제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제 자체가 어떤 목표 인자기 때문에 목표나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이 정제가 연에 있는 정제가 그러니까 한눈 파는 수단, 그러니까 학교 공부,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공부는 인성이고 사회 공부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과목이 아니고요. 사회 과목이 아니고 소셜이에요. 소셜 공부는 죄다. 그래서 연주나 아니면 월주에도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대운에 일대운이나 이럴 때 재가 있으면 이게 주로 뭘 보냐면 연예인 좋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좋아하게 됩니다. 역사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각종 취미활동, 돈 드는 취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잘 딜을 하면서 교육시켜야 된다. 예? 잘 딜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초반에 안정적인 재성은 학업에 대한 관심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 뜻입니다. 이쪽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주에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 분야가 다양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월주는 이제 부모의 간섭을 조금 벗어난 청소년기, 그죠? 그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월주에 이런 게 있어도 실제 학업하고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잡아놓고 시켜야죠. 그래서 실제로는 월주에 있는 사람들이 실용적인 학문을 원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거나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주의 월지의 힘이 이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제가 있으면 돈 벌러 나가자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자보다는. 그렇습니다. 또 월지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자격증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 아주 정제가 여기 딱 막혀 있으면 그냥 저 사람 직업은 제대로 잡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월지에 박혀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잡겠구나 하시고 거의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일지에 있으면 이제 실속 있는 배우자
사실은 정제를 일지에 깔고 있으면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배우자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딱 월급 잘 받아오는 안정적인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안정적인 배우자. 그죠? 안정적인 배우자. 자기도 안정적이죠. 자기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자기도 안정적이고, 와이프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공무원 부부나, 교사 부부나, 뭐, 군인 부부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에 있다. 그러면, 말년 정제는 기본적으로 재의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쟤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쟤는 있으면 좋은 겁니다. 제가, 강남권 사주? 제 글들 중에, 블로그 글들 중에 강남권 사주라고 있거든요. 강남권 사주. 강남권 사주가 뭐다? 제다 사주. 제가 많은 사주예요. 제가 많은 사주. 제가 많은 사주들은, 실제로 요즘에 그렇죠. 제가 많은 사주들은, 돈 버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쟤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죠. 꿈이 생기려면 상상의 꿈도 있지만 정제는 뭐다? 정제는 보고 꿈을 꾸는 거거든요. 보고.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를 가진 친구들이 편제도 좀 갖고 있으면 정제를 제대로 쓰는 친구들이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대부분 강남에 살고 있고, 그 강남에 사는 애들이 제가 많아요, 이상하게. 제가 많고,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놀아요. 중학교까지 놀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특목고 가고 어디 가고 나는 지금 뭐 해야지 막 하다 보면은 지도 뭔가 해야 되겠거든요. 쟤를 쓰니까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되고 싶은 건 없고 그 보면은 대부분 선택하는 게 쟤를 쓰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걸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정제니까 안정적으로 돈 버는 걸. 그러면 누굴 본다? 부모를 보고 부모 직업을 봅니다. 물론 우리 부모 직업이 우리 집이 못 살고 이러면은 부모 직업을 안 따르겠지만 강남에 산다는 말은 부모 직업이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뭐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대기업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직업을 그대로 따라버립니다. 강남권 사주, 제사 사주, 그렇죠? 본 걸로 따른다는 거죠. 이때 제의 구성은 뭐다? 보통 보면 한 요까지예요. 요까지 있을 때 년, 월, 일지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많은 거죠, 좀. 이래 있으면, 그냥 목표한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많으면 암기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암기력.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제 블로그 글 쓴데 보면, 이렇게 사주에 응용할 수 있는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뭐 시험이나 이런 데 응용할 수 있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다음에 설명드리고, 지금 정제니까. 표는 연에 있을 때는 적당주의, 태만, 부모의 경제적 혜택, 월에 있을 때는 월급, 상속재산, 이상적 배우자, 일에 있을 때는 안정적인 재산, 문서, 고정수입, 보수성, 은행이자, 그 다음에 시에 있을 때는 적당수입, 고정수입, 건강분리. 건강분리는 사실 크게 생각 안 쓰셔도 되고 돈이 있으니까 좋죠, 그죠? 정제는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제는 있으면 좋은 거고 사주에 정제가 없으면 정제가 없고 정관, 편관까지 없다면 이건 그럼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제가 편제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편제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그죠? 정관, 편관 없고 정제 없으면 고정성, 안정성 없어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정적인 수입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에 따라서는 한탕주의로 흐른다. 그러니까 정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대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 거기서 가장 적합한 인자는 뭐다? 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일만 꾸준히 합니다. 저도 정제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만 꾸준히 합니다. 물론 한 가지, 여러 가지를 하죠. 상관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히 하고 아닌 건 빨리 접어버리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정제가 운에서 올 때, 대운에서 오면 수입이 지속되기 때문에 실속 있는 10년이 된다. 그러니까 정제가 대운에서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돈을 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운에서 오면 이제 조직 생활, 감투 변화, 승진, 여자는 결혼 기회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정제가 오면 연에서 정제가 오면 결혼 기회다. 이거는 조금 남자가 결혼 기회인데 왜 여자가 결혼 기회지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결혼하는 것이다. 돈을 그러니까 연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어딘가에서 온 건데 나한테 돈 쓰는 사람이 왔다고 봐도 되고요. 그죠? 나한테 돈 벌어서 주는 사람이 왔다고 봐도 되고, 그죠? 나한테 뭐 사주는 사람이 왔다고 봐도 되고, 이런 형태. 그리고 결혼하는 데는 또 돈이 들어가는 형태니까 그런 걸 같이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월운에 오면은 이제 시달린 바쁨이 됩니다. 이게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운에 오면 남자는 여자와 관련된 일, 여자는 현금과 관련된 일이다. 뭐 사실은 일운을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죠, 그죠?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렇더라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제가 끝났습니다. 정제 역시도 일간 갑자별 작용력 관찰 이거 꼭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정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